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이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한국 관련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 UPR 보고서에서 한국의 전임 문재인 정부의 북한 관련 조치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대북전단 금지법과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탈북어민 강제 북송 등에 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첫 소식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내년 1월 실시할 한국에 대한 제4주기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 UPR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의 보고서를 지난 14일까지 접수했습니다. 단체들은 보고서에서 한국의 전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대북전단 금지법과 탈북어민 강제 북송 문제 등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에서 논란이 됐던 사안들을 제기했습니다. BOA가 입수한 보고서를 보면 세계 100여 개국 국가들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휴먼 라이츠 워치는 전임 문재인 정부가 제정한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이 한국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와 아이디어를 보내는 탈북민과 시민사회 단체들의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 인권 옹호, 북한 인권을 담당하는 유엔의 특별보고관 4명이 앞서 대북전단 금지법의 모호한 표현과 일부 시민사회단체 구성원의 정치적 표현, 합법적 활동에 대한 불균형한 처벌 가능성에 우려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인권단체인 국제 앰네스티도 유엔 인권이사회에 별도로 제출한 보고서에서 2021년 발효된 대북전단 금지법이 남북 접경 지역에서 전단과 물품의 살포를 금지한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으며 금지 행위 구성에 관한 언어의 모호성과 엄중한 처벌 가능성에 대해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인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과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공동보고서에서 최근 논란이 커진 탈북어민 강제 북송 등 국제 강제송환 금지 원칙 위배와 북한인권법이 이행되지 않는 문제 등을 제기했습니다. 두 단체는 특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지난 2014년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다수의 사람들을 처형하고 있음을 지적했다며 그런 북한으로 적법한 절차 없이 탈북 어민들을 송환한 건 국제법과 국내법을 모두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 공동 작성자인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20일 BOA에 한국 정부가 탈북민의 망명 의사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도록 사법과 이를 담당해야 한다는 점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 와서 일단 오게 되면은 이제 탈북자인지 확인이 되면은 한국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아예 법으로 이제 규정을 해라. 지금은 사실은 이제 그런 명확한 법 규정이 없으니까 법원에 거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사법기관 판사 앞에서 한마디로 법원에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걸 확인을 해라. 귀화를 의사를 밝히든지 아니면 북한으로 돌아가겠다 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판사 앞에서 좀 하게 서면으로 하라고 이렇게 법으로 규정하자. 그런 이제 이고요. 두 단체는 특히 탈북민이 한국에 도착한 뒤 받는 합동 신문 조사를 국정원이 아닌 법무부가 담당하도록 변경해 정권에 따라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문제를 없애고 변호권도 부여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B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난 2019년 11월 당시 문재인 정부가 강제 북송한 탈북어민들이 북송 직후 모두 처형당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관련 첩보를 분석한 결과 2019년 당시 강제 북송된 탈북어민들이 며칠 뒤 곧바로 처형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어민 2명의 증언이 서로 많이 달랐다면서 살해한 사람들의 이름에 대한 기억과 전체 인원 규모, 범행 수법과 사용 도구 등에 대한 진술이 상이한 부분이 있었고 이에 따라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는 전임 문재인 정부의 판단에 대해서도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5일 망명 의사를 밝힌 이들 어민 2명을 북송하겠다는 전통문을 북한에 보낸 지 2시간 만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부산에서 열리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초청하겠다는 친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범죄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 고위 관리는 북한은 악의적 사이버 활동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범죄 조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이런 범죄 활동을 차단하는 것은 미국의 주요 우선순위라며 이를 위해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의 앤 뉴버거 사이버 신기술 담당 부보좌관은 20일 미국 민간연구소인 아스펜이 주최한 안보 포럼에 참석해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조직적인 암호화폐 탈취 사실을 거론하면서 북한은 국가를 가장한 범죄 조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In some ways, the North Koreans are a criminal syndicate in terms of pursuing revenue in the guise of a country. And certainly we've seen the DPRK conduct multiple hacks of cryptocurrency exchanges, gleaning, in the first one at the time, $600 million in crypto funds. 뉴버거 부보좌관은 이어 미국은 북한의 이런 악의적 활동에 주목하고 있으며 지난 5월 처음으로 북한의 암호화폐 자금 세탁을 도운 믹서 서비스를 제재하는 등 많은 대응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사이버 범죄 활동은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 안보 개선과 자금 세탁 방지 규범 이행의 필요성을 부각한다고 지적하고 세계적 수준의 북한 해커들의 활동을 막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North Koreans are some of the most flexible and adaptable actors in the world. So we're working to come up with even more ways to make it riskier, harder, and more costly for them to execute their operation. 암호화폐 탈취 등 사이버 범죄 활동이 북한의 주요 제재 회피 수단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이를 방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미국 법무부 고위당국자는 19일 북한 해커들이 미국 의료기관과 병원을 상대로 랜섬웨어 공격을 가한 뒤 몸값으로 거액의 암호화폐를 탈취했지만 연방수사국 FBI 대처로 피해액 50만 달러를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뉴버거 부보좌관은 이날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10월 36개국과 함께 국제 랜섬웨어 대응회의를 개최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이런 사안은 국제적인 문제이며 특히 전 세계 중소기업의 재정과도 연관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뉴버거 부보좌관은 그러면서 북한의 해킹을 비롯한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대응은 바이든 행정부의 우선순위로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일본의 영내 안보 활동 확대가 북한 등 영내 위협에 대한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백악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미한일 3국 공조 강화를 위해 한일 관계 개선이 중요하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에드 케이건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선임국장은 20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일본 내 안보활동 논의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위협 등 영내 실질적인 도전이 있고 오랫동안 일본이 안보에 관여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길 희망해왔다는 겁니다. We believe and we've long argued for greater capabilities throughout the region as a way of trying to ensure that we're able to respond to the very clear threats from the DPRK as well as from others. And that, I think a broader goal of the administration from the beginning of its time in office has been to try and ensure that there is a strategic balance in the region. Japan that is able to shoulder greater burdens is obviously going to be very helpful in that regard. 케이건 국장은 특히 북한에 잇따른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7차 핵실험 가능성 등을 거론하면서 미한일 3국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The DPRK's very aggressive missile testing program this year and the continued concern about the possibility of a seventh nuclear test, I think, help drive that. But I think that it's very clear that we have increasingly shared interests across a wide range of issues in the region, and that all of us are better served by being able to work together. 케이건 국장은 특히 미한일 3국 공조 강화를 통해 한일 양국이 역사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의 개선은 쉽지 않을 것이고 매우 복잡한 문제들이 있지만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질수록 미한일 3국이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은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가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과 만나 한반도 안보 정세와 미한 동맹 발전 방향 등 현안을 논의했다고 한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21일 부임 인사차 한국 국방부를 방문해 이 장관과 접견하고 현재 상황은 한반도 안보에 매우 중요한 시기라면서 주한 미국 대사로서 미한 동맹 강화를 위해 일할 수 있게 돼 영광이라고 말하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핵심적으로 기여하는 미한 동맹의 역할과 기여를 높게 평가했다고 한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풍부한 경륜과 역량을 갖춘 골드버그 대사의 부임을 축하하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양국 정부 간 소통의 핵심 역할인 주한 미국 대사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한 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가교 역할을 당부했다고 한국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우크라이나 내 친러시아 공화국들을 독립국으로 승인한 것에 대해 유럽연합 EU가 국제법 위반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터 스타노 유럽연합 대변인은 20일 최근 북한 외무성이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 내 친러시아 공화국을 자처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안시크 인민공화국을 독립국가로 인정하고 협력관계 구축을 강조한 데 대해 유럽연합은 이들 비정부 통제 지역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들은 불법 분리주의 단체들이라면서 러시아가 주도한 러시아 대리인들의 이 같은 행동은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과 주권, 국제법과 유엔 헌장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국제법 위반이자 우크라이나에 대한 적대 행위로 유럽연합은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 같은 입장을 북한에게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또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7차 핵실험 준비 정황 등 영내 정세 위협에 대해 북한은 더 이상 불안정을 조성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관련국들과의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